임산물의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작물을 선정하고 재배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잘 농사를 지으셨고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농작물을 선정하고 또 농사를 짓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자료들을 찾아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판매도 여러 가지 어떤 SNS나 뭐 인터넷 기반 그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노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SNS를 통한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농작물 선정하고 재배하는 것,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정말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누구보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상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 혹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한번 팔아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넷으로 팔아봐. 하지만 인터넷으로 파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통신이나 교신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제품을 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제품을 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또 쉽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임산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농사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기반으로 팔아보겠다, 내 스스로, 그 다음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내가 짓는 농사 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것들을 하시냐면 인터넷 카페 같은데 가입하시거나 인터넷 어떤 공구 사이트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입하셔서 내 물건을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벌써 저만 해도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다른 블로그에 또 이렇게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에 저도 많이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입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팔고 있는지, 가격 시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해서 농사를 지으신 농산물을 힘겹게 파시는 것들을 보면서 같은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봐,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나물류 있잖아요. 엄나무나 두릅이나 온갖 종류의 오가피 순, 이런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봐, 그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또 그분들에게 내 물건을 선전하고 내 상품을 선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구입해주면 팔로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카페를 개설하고 블로그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사실 농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나 공구 사이트, 그다음에 쇼핑몰,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라 이런 요구들을 막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농부들에게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인들,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아는 분들, 뭐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 같은 데 연락을 해서 공구해서 내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혹은 뭐 지인이라든지 뭐 자녀, 뭐 동호회,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사회에서 가졌던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보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 번이나 두 번은 가능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아는 사람 그게 글쎄요 그렇게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화기를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쓰시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인스타 같은 것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온갖 종류의 블로그나 카페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나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실제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일반 곡식을 파는 사이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동호회라든지 전혀 내가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어떤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들이 SNS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임산물을 내가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을 과연 판매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때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듣는 말, 인터넷에 팔아봐, 인터넷에 올려봐, 그러면 팔려, 카페에 올려봐.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카페를 하고 블로그를 열고 개인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내가 소통하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SNS를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뭐 카톡을 보내거나 뭔가 농산물 같은 게 나오면 소개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이름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서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내 이름도 있지만 이제 뭐 무슨 농원, 무슨 농장, 무슨 뭐 햇살 품은 집,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의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겁니다. 제 유튜브에도 접속해서 닉네임 쓰시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어떤 건데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것을 사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묻겠죠. 그냥 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친분 때문에 그냥 사주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때가 되면, 뭐 김장 때가 되면 전화하셔서 고춧가루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콩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SNS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팔고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가격에 대한 시장 조사를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시장 조사를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일반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다르거나 하면 관계도 사실은 끊어집니다.
그냥 처음에 한두 번은 물건을 구입해 주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연락도 안 오고 관계도 끊어져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그 일반 소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농민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오히려 시장 가서 사는 거 있죠. 농협 가서 사는 게 훨씬 싸요. 그러니까 서로 비싸게 주고 사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너무 비싸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내가 지은 농사는 확실해. 이러면서 굉장히 비싸게 파시거든요. 오래 못 가요.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지금 적정 가격, 시장 가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내가 들었는데 얼마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부르시고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있던 소비자들도 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는 내 물건이 왜 다른지, 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말씀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이런 것들 인증을 혹시 받으셨다면 그런 인증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가격을 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정말 좋은 가격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나에게 물건을 주문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적정선에서 가격을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가끔 농촌에서 너무 비싼 가격,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 제시할 때 그때는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있잖아요. 가장 좋은 최고의 상품들은 다 백화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모든 인증을 다 달고 정말 좋은 상품, 아주 균일한 상품들이 백화점에 가면 쫙 깔려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도요, 다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죠. 그런데 내 상품이 물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좀 자부심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대농들이 짓는 정말 그런 농사에 비하면 사실 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동네 시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하고 관계하든 SNS나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하든 그분들과의 관계성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는요, 다른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에게 좋은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철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조그만 엄나무를 키울 때 있잖아요. 1년생, 2년생 이런 거를 키울 때 보면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다른 것도 키웁니다. 들깨를 심든지 콩을 서리태를 심든지 나무가 클 때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심어서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팔거든요. 어떤 SNS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은 뭐냐면 쉽게 그냥 카톡 이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들게 있으세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방 쉽게 팔 수도 있어요. 혹은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농사 짓는 걸 아는 사람들은 또 문의를 해오기도 하고 또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리면 또 그분들이 그걸 보고 주문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SNS를 통한 판매들이거든요. SNS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다른 농산물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내가 농사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그분들과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좀 시골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밤 줍는 철 있잖아요. 저도 밤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밤 줬을 때는 다 불러가지고 한번 그냥 밤 줍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SNS를 통해서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소량일 때는 괜찮아요. 소량일 때는 충분히 소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밤나무도 예를 들어서 500그루 그러면 밤이 몇 톤씩 나오거든요. 몇 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경매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쉽게 사람들이 귀농하고 뭐 귀촌하고 텃밭 농사보다 조금 더 크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물건이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인터넷에 올려봐, SNS를 통해서 팔아봐 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과연 임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SNS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농산물 생산이 끝나잖아요. 농번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SNS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보시면 농촌생활, 뭐 밴드나 뭐 카페 이런 데 보시면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보통 이제 자기 농사 짓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놓으시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하잖아요. 또 뭐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시골 생활하면서 자충우돌하는 스토리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말로 이제 올릴 게 없을 때, 겨울이 길어지거나 뭐 여름이 길어지거나 뭐 이러면 그 뜸해지는 SNS 공백을 메꾸지 못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원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원을 불러서 내가 팔 것, 이것을 알리는 것,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로그나 카페라든지 SNS 운영을 통해서 내 물건을 한번 판매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년 12달 쉴 틈 없이 고객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 있죠. 굉장히 많은 회원을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들이 뭐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NS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정말로 장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막 귀농, 귀촌, 노후생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카페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글쎄요. 또 인터넷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는 거? 또 뭐냐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회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가끔은요, 고객이 막 불만을 막 제시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가끔 봤거든요. 물건을 경매로 내보냈잖아요. 그래도 박스 한 개 한 개에 다 제 이름과 주소와 다 전화번호까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물건을 사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왜 이런 물건을 넣었냐? 왜 물건이 균일하지 않냐? 왜 이렇게 뭐 생긴 게 짧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스러운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제가 생산자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제 그것을 경매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제 물건을 산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포장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물건을 파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봉투에는 제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왜 농촌에서 뭐 농부들이 뭐 이딴 식으로 하냐 이러면서 막 하시면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런 전화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을 응대하는 거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SNS를 통해서 개인에게 택배로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때에 팔 수 없어서 남는 것들 있잖아요. 엄나무나 두릅 이런 것들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온 창고에 넣어두는 것도 사실은 한도가 있습니다. 또 안 팔리면 준비했던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로폰 박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막 잔뜩 싸놔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막
시작하는 분들, SNS가 굉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회원이 확보되지 않은 농부들에게는 이것은 어디 그림의 떡?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배우시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 모으고 확보하려면. 그러나 처음부터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카페를 개설하고 내가 블로그를 개설하면 그리고 이제 봄 되면 정말 나에게 많은 사람이 주문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SNS를 통한 판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임산물을 SNS를 통해서 파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 농산물과 임산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농산물은요, 말 그대로 쌀, 서리태, 콩, 고춧가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수, 율 이런 것들 그냥 창고에 보관해 두고 몇 개월씩 있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곡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시간 다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저온 창고에 넣어두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요.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채류입니다. 야채는 대부분 다 마트나 시장에서 주부들이 장을 봐서 사용하죠. 왜냐면 야채는 내가 재배해서 배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겨울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어떤 소수의 아무도 재배하지 않는 특별한 야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루꼴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나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야채나 이런 것들처럼 임산물, 두릅이나 엄나무순, 오가피, 마가, 온갖 종류의 순 이런 것들은요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SNS를 통해서 판매한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릅이나 엄나무나 이런 거를 재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제가 100박스를 생산했다면요 그 다음 해에는 300박스, 400박스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는 그거의 또 2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그것도 순식간에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지인, 내가 아는 SNS를 통해서 충분히 판매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물건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S 판매를 임산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과 임산물이 정말 다르다는 거. 그래서 농업, 귀농 그러니까 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농업과 임업은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릅이나 엄나무, 어떤 순 이런 것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은요 농업이기도 하지만 임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임업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인터넷에 올려봐 그냥 이렇게밖에는 그 말을 듣고서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임산물은요 반드시 저온 창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몇 평 안 되면 김치냉장고나 아이스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금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엄나무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따시면 저온 창고가 없으면 그거 하루만 지나면 거의 상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온 창고에 있다고 해도 저온 창고에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순월 수확할 철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에 한계가 있어요. 저온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취 시기 있잖아요. 채취 시기를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순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예약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순을 수확할 예정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예정이에요. 사실은 예약이고요. 정확하게 언제 순을 수확해서 발송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순을 따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이번 주에 나가보니까 뭐 순이 쫙 올라온다든지, 그 날씨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주에 다 발송하기로 했는데 뭐 아직도 순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있다든지, 뭐 추워가지고 어떻게 뭐 이걸 종잡을 방법이 없어요. 또 배송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주문이 왔어요. 그런데 택배가 안 가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요, 꼭 안 가는 날 물건이 많이 나와요. 또 이상하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매가 없는 날 있잖아요. 경매가 없는 날 또 순을 많이 따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게 두 개가 한번 합쳐서 나가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또 이런 배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다 비용이잖아요. 주로 이제 임산물 같은 경우에 이 상품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쭉 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는 사이즈가 이 정도고, 또 어느 쪽에 또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어디는 작고, 다 모아가지고 섞어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선별해서 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상품이 그냥 균일하면 좋겠는데, 뭐 콩 그러면 콩처럼 동그란 게 쭉, 물론 이제 찾아보면 뭐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쏟아놓으면 별로 모르듯이. 그런데 이 순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릅이나 엄나무 이런 순들은요, 딱 봐도 사이즈가 그냥 딱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품의 균일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뭐 5박스를 하는데 이쪽에 몇 개, 이쪽에 몇 개, 이쪽에 몇 개 보내주세요 하는데 여기는 큰 거, 여기는 작은 거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균일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날짜를 못 맞추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그렇게 예고를 하세요. 며칠 동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아예 뭐 언제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며칠 이렇게 유도리를 두고서 주문을 받는 어떤 그런 것도 하시는데, 이제 초보 농부나 막 이런 분들은요, 언제쯤 순이 나올 거야, 그때 발송해야지. 그러면 또 그런 주문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약속을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떡하시겠어요? 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은 농산물과 달라서 관리나 어떤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좀 아시고 SNS나 이런 것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농산물처럼, 일반 곡식처럼 생각하고 카페를 개설하거나 SNS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임산물과 농산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신 다음에 이것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트에 가셔서 어떤 문구로 써 있는지,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면 SNS는 굉장히 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SNS를 믿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량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매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소비하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지금 그 임산물이나 엄나무나 뭐 이런 두릅이나 온갖 종류의 제가 재배하고 있는 그런 임산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솜씨 좋으신 분들이 어디 안 계실까? 무슨 솜씨일까요? 음식 솜씨요. 음식 솜씨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이제 50대 중반 이제 거기서 넘어가는데, 가끔 동네에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주 맛있게 장아찌나 반찬 같은 거를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농장에 일을 하러 오셨다가 포장하고 남은 이렇게 그 지치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싸가지고 가셔서 반찬을 해서 드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 반찬은요, 그분들 세대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세대는 그 맛있는 반찬을 먹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맛있는 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철만 딱 나와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냥 초고추장 찍어 먹고 뭐 삼겹살이랑 싸 먹고 뭐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리했던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젊은 감각에 맞게 이거를 개발해서 정말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 이런 것들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6차 산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생산만 하지 말고 뭐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들이 계시거든요. 구독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가 제일 많으시냐면요, 55에서 70세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다 저보다 형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인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이런 요리를 정말 잘해, 이거는 정말 뭐 최고야,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는 연락을 좀 해주세요. 뭐 이메일로 주시거나 어떻게, 그럼 제가 가서 좀 배우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제가 뭐 요리를 좀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요리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올려놓고,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릅이나 엄나무나 다른 순을 좀 사먹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일어나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걸 보고 다른 분들이 그거를 가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진공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이 많거든요. 그거를 딱 준비해서 밀봉해가지고 저온 창고에 딱 차곡차곡 다 싸놨다가 주문 오면 그냥 그때부터 배송하면, 지금처럼 뭐 1차로 그냥 나물 뜯어가지고 막 배송하느라고 바쁘고 또 뜯고 바쁘고 막 정신없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만 2차로 가공하고 또 그거를 이제 1년 내내 유통하고, 말 그대로 6차 산업이 이런 임산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좀 솜씨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좀 먼저 그런 걸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SNS에 막 투자하는 그런 시간보다 요리 좀 하시고 막 그걸 개발해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드는데 좀 시간을 쓰시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게 만든 장아찌라든지 반찬, 심지어 뭐 부각 같은 거 있죠. 엄나무 이렇게 그 찹쌀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기름에 탁 튀겨 먹는 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 부각이라든지 혹은 이제 건나물 이렇게 살짝 삶아가지고 얼리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1년 내내 이런 나물들이 유통되고 식탁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약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막 두릅이나 엄나무를 심으시고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대량이 아니고 뭐 몇백 평, 뭐 1000평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서 저온 창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뒀다가 그거는 인터넷 판매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음식 솜씨만 맛이 있으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그럼 그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셨다가 이런 순들을 그렇게 파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을 따서 SNS로 쫙 판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파실 수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농부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작은 물량, 그건 SNS를 통해 충분히 팔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6차 산업, 말 그대로 뭐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수월하게 내가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제가 좀 정리하고,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제 채널도 좀 여기저기 알려주셔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저도 또 들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다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도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